자, 이제 드디어 우리 애송이 같은 내용들은 다 끝냈고 보호 모형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닐스 보어, 닐스 보어. 뭐라고? 앞에서는 하이드로제닉 아톰이라고 썼는데 모노 이렇게 써도 된다 했어. 모노 일렉트로닉 미안. 트름이 습관이라. 자, 모노가 몇 개? 얘는? 모노 한 개. 일렉트론 전자가 한 개 있는 닉이니까 형용사형. 한 개 있는 아톰의 모델이다. 알겠어? 똑같은 말로 뭐라 했지? 하이드로제닉이라고 쓸 수도 있다 했지. 모노 일렉트로닉 자체를. 오케이? 모노 일렉트로닉은 뭐야? 단전자의라는 뜻이고, 하이드로제닉은 뭐야? 수소골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중요한 거 뭐가 됐든지 특징이 뭐라고? 하이드로제닉 아톰 특징, 가장 앞에서 말했잖아. 가장 간단한 원자의 형태다. 왜 간단하다? 왜? 핵이랑 전자의 개수가 그냥 한 개씩 있거든. 1대1 관계이기도 하고, 그치? 개수 자체도 한 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만 고려를 하면 된다? 뭐만 고려를 하면 돼? 가장 간단한 원자, 핵전자 1대1이고, 뭐만 고려를 하면 된다? 핵과 클리어와 전자와의 인력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라 인력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인력만 고려하면 된다고.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제곱분의 Q1, Q2, Z 제곱이라 했었지. 요거는 힘의 크기라고 했었지. 방향이 포함이 안 된. 요것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해.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간단한 원자 모델부터 차근차근 하기 시작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자, Z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수소골이라고 해서 수소만 된다는 편견은 버려. 오케이? 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Z가 이럴 때 뭐야? 수소. 이럴 때 헬륨인데 하나가 빠져서 전자 하나가 남으면 되지. 리튬인데 두 개가 빠져서 핵과 전자 하나 남을 수 있고, 베릴륨인데 3 플러스 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수소골 원자 또는 이온. 여기부터는 수소골 이온이겠지. 그치? 수소골 이온, 단전자 원자, 단전자 이온,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세운 거야. 요거랑 반대되는 말이 뭘까? 바로 many 일렉트로닉 아톰이겠지. 뭐야? 다전자 원자는 굉장히 복잡해. 왜? 이거는 핵과 전자가 어떤 관계에 있으니까, 핵은 항상 몇 개? 핵은 한 개. 근데 전자가 엄청 많아버려. 일대 다수의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 복잡해진다고. 만약에 자, 전자가 3개만 있다고 해봐. EX. 자, 전자 3개. 2개만 있어도 엄청 많아지는데, 그래서 2개부터 해보자. 2개만 돼도 핵과 전자 사이에 뭐? 인력이 2개가 되는 거지. 어트랙션 2개. 그리고 전자와 전자의 repulsion 1개. 이렇게 하나가 더, 2개나 더 늘어나 버리고, 전자가 3개라고 해보자. 3개면 핵과 전자의 인력 어트랙션 몇 개? 3개. 그리고 전자와 전자의 repulsion 몇 개? 3 콤비네이션이니까 얘도 3개가 돼버려. 즉 6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여기는 1개인데 전자가 2개만 더 추가됐다 해서 5가지의 힘이 추가가 돼버려. 이거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4개가 되면 뭐야? 4C2가 되면서 4, 3, 2, 1 6개. 6개에다가 4개니까 10개가 돼버리고, 이게 엄청 많아지게 된다고. 그거를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기 너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지. 오케이? 아주 복잡하다. 됐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보어는 단전자 원자의 모델만 이제 구상을 했다 라는 거 됐고, 그러면 보어 모델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잖아. 그치? 그건 대충 알고, 요 모델에 여기서는 차근차근 아주 중요한 내용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가정. 이 원자 모델을 우리가 보어가 항상 우리가라고 하는 거, 보어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세운 가정들이 있다. 항상 모델을 만들려면 우리가 특정한 개를 잡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 가정을 한번 보자고. 굉장히 중요해.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가정. 첫 번째 가정.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근거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정을 해버린 거야. 전자가 뉴클리어 주위를 뭘 한다? 등속 원 운동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야. 등속 원운동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보어 모델에서 근거 없어. 근거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한계점인 거지. 근거가 없다. 그냥 근데 그 전 모델이 우리가 플래니터리 모델이 뱅글뱅글 도는 거였잖아. 그거에서 이제 따와서 여기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적용을 하려고 했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들이 신기하게도 뭐야? 결국 가정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실험 결과들을 아주 예술적으로 잘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틀렸다
뭐 틀리긴 한 건데 틀렸다라기보다 근거가 없이 그냥 가정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등속 원운동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등속 원운동 하려면 뭐가 필요해? 구심력이 필요하지. 이 구심력으로 뭐가 작용을 할까? 바로 핵과 전자의 인력이 구심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Z2 제곱 R 제곱.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원운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식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오케이? 사실 이거 원운동이니까 항상 궤도가 일정하겠지. 등속 원운동이니까 궤도 일정. 원운동의 특징이잖아. 궤도 일정. 등속이니까 속도 크기 V도 일정할 테고, 그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 값도 항상 고정돼 있고, 빼기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분의 z2 제곱으로 쓸 수 있는데, 뭐야? 여기까지가 안 썼네. 정전기력이 90력이다. 그리고 자, 아래서 여기까지가 2K고 마이너스 포함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P지. 왜? 인력에 의한 에너지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는 거야. 오케이? 요 수식은 앞에서 설명했다. 이해하기 쉽게 요렇게 써보자. 요렇게 가로쳐서 플러스 요렇게. 오케이? 됐지? 됐잖아. 안 됐어? 됐다니까? 요거 두 개가 이제 등속 원운동 한다 에서 나올 수 있는 수식 두 가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수식 정리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요 가정 하나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나오는 수식들도 마찬가지로. 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 진짜 없어. 진짜. 내가 계속 없다고 하는 게 몰아치려고 내 거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없다고. 누가 이렇게 가정 해결을 딱딱 해주고 수식까지 그 각 가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수식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 등속 원운동이 돼 있다 라는 거는 전자가 핵에 속박이 돼 있다는 거야. 그치? 전자가 속박, 핵의 뉴클리어에 속박된 전자, 요 전자의 각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이 나옵니다. Angular Momentum, 각 운동량. 어떻게 돼 있다? Quantization, 양자화가 되어 있다. 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는 그 전자의 각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소리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일단 각운동량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지. 각운동량. 여기가 앵귤러 모멘트, 얘는 벡터야. 벡터 값이야. 방향도 있고, 뭐냐면 운동량이랑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운동량은 우리가 물체가 직선으로 움직일 때 그때 운동량,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P는 M, 요거를 우리가 선 운동량이라고 해. 선 운동량. 근데 어떤 거를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량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L이라는 단위를 쓰고 각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해. 얘도 벡터라 했어. P도 벡터지. 각운동량.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기만 중요하거든. V 이런 식으로. 원래는 벡터 외적까지 해가지고 막 방향이 어떻게 되고 저쪽에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분리 시간에 하시고 각운동량 배울 때. 아무튼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벡터인데,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벡터가 아니라 그냥 크기라고. 크기. 원래는 벡터야. 벡터인데 크기를 그냥 우리가 L이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 요거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MVR. R은 우리가 회전 궤도 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회전 반지름. 그러니까 운동량에다가 선운동량에다가 그냥 그 회전 반지름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 값이 뭐가 돼 있다? 양자화가 돼 있다. 양자화라는 말은 우리가 양자 역학에서 약간의 설명을 했는데, 양자화 돼 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인데, 뭐냐면 그냥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 똑같은 거야. 오케이? discrete라고 하지, 영어로. 불연속적이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는 허용된 값만 가진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양자화 되어 있다는 거에 의미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계단을 생각해 보면 돼. 계단. 자, 일단 양자 역학이라는 거는 양자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양자는 그냥 작은 알갱이를 뜻해. 작은 알갱이. 근데 작은 알갱이, 화가 붙는다는 건 뭐야? 어떤 그 물질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땡땡화라고 하지. 어떤 게 있을까? 땡땡화. 뭐 원자화. 원자화는 뭐야? 원자 쪼갤 때 다 쪼개서 원자의 성질을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원자화. 땡땡화 된다. 자율화. 사회화 된다. 사회화 되려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성질을 갖게끔 되는 것을 땡땡화라고 붙인단 말이야. 양자는 작은 알갱이의 성질을 가지게끔 그렇게 된다. 오케이?
그 작은 알갱이가 뭔데? 근데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결국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루는 것들은 다 양자로 되어 있고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기본 입자라는 거야. 기본 입자. 그치? 그러면 기본 입자라는 거는 더 이상 여기서 쪼갤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자,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자, 이게 어떤 소리냐?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불연속적이다. 자, 계단을 봐보자. 어떤 사람이 계단을 올라간다. 이 사람은 1층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1.7층에 있을 수 있을까? 없어. 그치? 1.7층에 요런 식으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이 위치할 수 있는 거는 1층, 2층, 3층 중간층에는 위치할 수가 없어요. 밟고 있는 층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층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연속적이라면 1.1층, 1.111층, 1.11, 1.1.13층 다 있겠지. 그렇지 않잖아. 불연속적인 2, 3층 즉 자연수층만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걸 이제 정해져 있다. 허용된 값만 가진다도 허용된 자연수층의 값만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양자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 전하량 E에 대해서 배웠잖아. 모든 전하량은 결국에 n 곱하기 2야. 여기서 더 쪼갤 수가 없는 거라고. 기본 전하 양보다 더 작아질 수 없는 거라고. 1.6 곱하기 10^-19승 쿨롱을 가진 물체에 있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전자랑 양성자잖아. 근데 0.8 곱하기 10^-19승을 가질 수 있어? 없다고.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 세계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 연속적으로 보이는데 미시적 세계까지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게 다 불연속적인 성질을 가져. 그걸 우리가 양자화라고 해요. 양자는 그 기본이 되는 조그마한 입자들을 양자라고 하는 거고. 알겠어? 근데 이게 꼭 그 입자들에서만 드는 게 아니라 이 입자가 돌고 있을 때 그 어떤 특정 물리량들도 다 양자화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이유가 우리는 연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렇지? 뭐 속력, 자동차의 속력이라 해도 이 속력 연속적이잖아. 속력이 10만 되고 20만 되고 30만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몸무게도 마찬가지지. 몸무게도 연속적이지. 근데 결국 몸무게도 마찬가지로 작은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불연속적이라고. 쪼개고 원자 단위까지 쪼개다 보면은 몸무게가 어떤 원자와 그 전자 그 가장 작은 그 양자의 질량만큼의 틈은 불연속적일 거라니까. 뭔 소린지 이해가 되나? 그거를 이제 양자화라고 하는데 보어는 어떻게 가정을 한 거야? 핵에 속박된 전자의 가군동량이라는 이런 물리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 아주 엉터리지. 근거가 없지만 이렇게 가정하면은 가정 시에 여러 실험 결과들이 설명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잡고 시작을 한 거야. 1번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 요 식은 셋 다 무조건 알아야 돼.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개를 할 거니까. 자, 두 번째 요 가군동량 양자화에서 나올 수 있는 식. 자, L은 아까 뭐라 했어? VR이라고 했지. 얘는 크기만 적는다 했어 내가. 그치? 요게 양자화가 되어 있다. 그 양자화가 된 단위 값도 보어는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기본 단위 값으로 양자화를 시켜버렸어. N 곱하기 뭘로 돼 있을까? n은 일단 자연수야. n은 1, 2, 3 땡땡 자연수 집합을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중요하지. 이게 이제 불연속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게 n 부분인 거고, 그 기본 단위는 뭐냐? 가군동량의 기본 단위는 h바. 오케이? 플랑크 상수에 바를 붙인 게, 얘가 플랑크 상수 2파이로 나눴다는 뜻이거든. 이거 엄청 자주 나와. 그치? 양자역학을 보고 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겠지. n 곱하기 2파이분의 h. 요런 식으로 양자화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다. 오케이? 이게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그래서 여기서는 요 양자화의 개념이랑 가군동량 뭔지 뭐 이런 것만 이해하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수식 전개를 위한 수식들은 다 나왔고, 요 세 개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면은 보호 모델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여기에서 계산 결과를 봤더니 특정 공전 궤도랑 R, 위에서 말했던 R인데 R에서는 N이라는 첨자를 사용할 거야.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 얘랑 특정 에너지, 요거를 이제 갖는 게 특징인데, 근데 에너지 출입이 있을 수 있어. 에너지 출입, 이거는 궤도 이동 시에만 가능하다 라고 가정을 때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이 궤도 이동, 요거를 뒤에서 나오는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우리가 전자전이라고 할 거거든. Electron Transition, 전자전이. 오케이? 이때만 에너지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전자전이에 대한 가정이 있다. 특정 정해진 궤도를 돌고 특정 에너지를 갖고 도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전자. 우리가 돌고 있는
전자가 핵에 그 속박돼 있던 그 전자가 특정 공정 대도랑 특정 에너지를 갖고 공전을 해. 근데 거기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바로 이 공정 궤도를 이동할 때만 이 특정 에너지가 바뀌면서 에너지 출입이 가능하다. 오케이? 요게 이제 세 번째 가정입니다. 전자 전이에 대한 것. 이거는 우리가 뭐 수식 같은 거는 딱히 없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해결하고자 한 거야? 요걸 통해서 러더포드 모델의 한계 해결. 그냥 이 한 문장으로 한계를 해결해 버린 거야. 뭐였어? 러더포드 전하를 가진 입자, 즉 전자가 원운동하면은 역학적 에너지를 비대에너지로 방출시키면서 에너지를 시름시름 잃어가면서 빙글빙글 점점 에너지를 잃어가다가 핵과 충돌하게 된다. 오케이? 이게 처음에는 요 정도 있다가 계속 에너지를 잃어 하다가 꽝 부딪혀버린다는 게 한계였잖아. 그거를 요 문장 하나로 그냥 해결해 버린 거지. 그치? 에너지 출입은 궤도 이동 시에만 가능하다. 전자 전위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요렇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자 한다 라는 거. 그래서 가정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 첫 번째 등속 원운동, 그치? 두 번째 각운동량 양자화, 세 번째 우리가 전자 전위에 대한 부분, 에너지 출입은 궤도 이동 시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보어 모델의 핵심이다. 세 가지 가정 무조건 기억해두고 그냥 이 자체를 외워야 돼. 가정 전체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요 가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딱 똑부러지게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 이유를 안다 뭐한다 말할 수가 있겠냐고. 알겠지? 이거는 가장 기본이잖아. 어떤 모델의 가정.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 했으면 알겠지만 상대속의 입자 할 때 뭘 했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야? 그 모델을 구축하고 그 모델의 성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요 가정들을 통해서 특히나 요 세 가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래에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 두 번째 계산.